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오늘은 8.16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2년 8월 16일 날 이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등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 매물은 쏟아지고 매수세도 약한 이 시점에서 270만 호 공급 정책이 왜 나왔을까요? 집값이 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먹이사슬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이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고요. 하부 경제의 움직임도 거의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번 주택 공급 정책이 가격 하락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본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의 이제 첫 번째 도심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규 정비 구역 지정을 확대를 해서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은 10만 호,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이제 공공기여의 사업장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구조 안정성을 하향시키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미적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23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착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는 신규 정비구역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고 가격 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제 공급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책을 보시면은 두 번째 정책인데요.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는 15만 호 신규 발굴을 하겠다고 했고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A 노선이 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이 가능하도록 먼저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요. B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착공을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플랜이 24년 중 수립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을 이제 종합 방안에 대해서 연내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GTX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기 개통과 조기 착공을 통해서 기존 1기 신도시의 가격 하락을 예방하려고 하는 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시차 단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통합심의에 관한 내용은 민간 정비 사업 등에도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신규 택지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공급 시차 단축을 통해서 도시 공급 확대에 대한 실현을 빨리 하겠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네 번째 주거 사다리 복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 호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내 집 마련 리츠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을 받는 모델 12월 달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최초 구입자들의 공급을 위해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고, 9월 달에 종합 대책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니 그 발표가 된 이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품질 재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층간소음,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상 등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 내용과, 두 번째,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공임대 부분도 주택 품질을 상향시켜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층간소음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도 인정을 해주지만, 최근에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바닥 두께를 강화시키면은 한 층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경제의 중심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발표한 자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270만 호 공급 정책과 수도권 158만 호, 서울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과
GTX 노선을 조기로 이제 개통시켜서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내용도 발표 자료에서 보시면 여러분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뭐 수도권에서 서울에 이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출퇴근을 시키기 위해서 뭐 교통이 개통이 되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공급이 일어나는 이쪽이 개발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셔서 선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동산은 안전자산일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정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크게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갖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뭐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지역들 다시 한번 잘 발굴해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